네, 우리 수학원 온라인 학습 25차시 그 문제 풀이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문제를 미리 풀어보셨나요? 이렇게 문제 풀이 수업을 들을 때는 미리 먼저 풀어보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혹시 안 풀어본 친구들은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스스로 한번 꼭 손으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면요. 이 주어진 함수가 y는 sin 6분의 파이 x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0부터 6까지 이렇게 그려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내접하는 직사각형 A, B, C, D가 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0부터 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뭐 6이라는 거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이 말이 없더라도 여기에 좌표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주기가 2파이를 x의 개수인 6분의 파이로 나누면 주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파이를 약분하니까 1분의 2잖아요. 1분의 2, 6분의 1. 그러면 얘분의 얘니까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이렇게 12죠. 12니까 주기가 12입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2이기 때문에 반 정도는 여기가 6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BC의 길이가 2라고 했을 때 2. 그러면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의 길이가 2인 걸 알았으니 이제 세로의 길이, 요 길이만 알면 되는 겁니다. 요 길이는 어떻게 하냐? 얘가 함수이기 때문에 점 A의 y좌표 값이 바로 요 길이기 때문에 점 A의 y좌표 값을 구하면 됩니다. 와우! 그런데 여기까지 길이가 6이에요. BC의 길이가 2예요. 그러면 나머지 길이는 4가 남은 거죠? 그런데 삼각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2, 여기가 2. 똑같이 2가 되는 4가 이제 남았는데 여기가 1, 여기가 3. 이렇게 되면 삼각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길이도 2, 여기 길이도 2. 그래서 총 길이가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점으로부터 여기 B까지 X좌표 값이 2이기 때문에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점 A의 X좌표 값은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A좌표의 Y좌표 값, 점 A의 Y좌표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X 대신에 2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sin 6분의 파이 곱하기 2 하게 되니까 6하고 나누니까 3이죠. 3. 그래서 sin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인가요? 3분의 파이 60분법으로 말하면 60도죠. 60도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여기 y좌표 값이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가로 길이 2, 세로 길이 2분의 루트 3. 그러면 넓이는 어때? 넓이 S는 2분의 루트 3, 세로 길이 곱하기 가로 길이 2 해서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A, B, C, D의 길이, 그 넓이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그 삼각함수에서 좀 어려워하는 이제 각도 바꾸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잘 외우셨나요? 이게 이제 구구단 외우듯이 삼각함수의 이제 이런 각도를 잘 바꿔야 되는데요. 삼각함수는 다른 함수들과 다르게 이제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좀 힘드신 친구들은 제가 이제 여기 밑에 이제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튜브 좀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이 삼각함수 모양이 나올 텐데요. 그런 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삼각함수가 보일 때마다 또 움츠리게 되고 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외울 수 있도록 자기만의 방법들을 좀 잘 연구하셔서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링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잘 연습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각함수 그 각도 바꾸는 그런 공식들에 의해서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x랑 똑같고요. 파이 더하기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랑 똑같고,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랑 똑같고,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바로 0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세 번째 문제를 보면 그 세타 대신에 5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먼저 다 5분의 파이를 다 대입해서 써놨는데요. 이 10개를 다 계산해서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개수가 나올 때는요, 이 안에 규칙이 있게 마련입니다. 대부분 이런 규칙이 많이 들어져 있는데요. 그 규칙을 한번 이제 살펴보기 전에 사인 함수의 이제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y는 사인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있어요. 여기 3분의 2예요. 3분의 2. 그 3분의 2라는 함수 값을 갖는 게 여기 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해봅시다. 세타.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예요. 세타야. 그럼 원점에서 세타만큼 갔을 때, 원점에서 세타만큼 갔을 때 3분의 2라는 함수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에서 거꾸로 세타만큼 가면 3분의 2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파이에서 거꾸로 세타만큼 간다고? 그럼 여기 좌표값이 얼마가 될까요? x좌표값이 파이에서 세타만큼,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와우. 그러면 여기 밑에 잘 써보면 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은 겁니다. 와우.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세타랑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두 각도의 합이 얼마예요?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마이너스 세타가 계산되면 0이 되기 때문에 파이만 남죠. 즉 여기 두 각도의 합이 180도 파이가 되는 겁니다. 와우. 그래서 여기 놓고 보면 여기는 다 이제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각도가 여기 파이죠. 얘는 5분의 4파이, 5분의 3이 작기 때문에 얘 말고 여기 밑에 칸을 한번 조정해 볼까요? 그 요거에 의하면 사인 5분의 6파이는 얼마만큼 더해야만이 파이가 될까요? 그렇죠. 사인 마이너스 5분의 1파이를 하게 되면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파이죠. 파이. 5분의 6에서 5분의 1을 빼니까요. 6에서 1 빼면 5죠. 그래서 5분의 5니까 1파이.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은 요 마이너스 각도가 어떻게 되니까 여기 보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원점 대칭이 되기 때문에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각도가 이렇게 있을 때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마이너스 사인 5분의 파이가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얘네들 다 써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사인 마이너스 5분의 2 파이죠. 둘이 더하면 파이가 되니까요. 둘이 더하면 파이가 되죠. 5분의 7이랑 마이너스 5분의 2랑 더하면 파이가 됩니다. 파이.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사인 5분의 2 파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사인 마이너스 5분의 3파이가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사인 5분의 3파이. 얘를 다 더한다는 겁니다. 둘이 더하면 0, 둘이 더하면 0, 둘이 더하면 0.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사인 5분의 4파이. 랑 같고요. 얘도 마이너스 사인 5분의 5파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3번 문제의 결과 주어진 식의 값은 바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각도의 합이 180이면 두 각의 합이 파이이면 같은 사인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y는 2 코사인 3분의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x의 범위는 0보다 커나 같고 6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y는 1 이렇게 되는데 만나는 점 PQ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PQ의 길이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를 한번 구해볼까? 주기. 상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주기랑 최대차수 이런 거는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신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파이를 3분의 1로 나오니까 주기는 6파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 6파이가 써져 있고 여기 3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요 PQ의 길이를 알아야 돼. PQ의 길이를 알려면 P라는 점의 X좌표 값을 알아야 된다. Y좌표 값은 1이죠. 여기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Q도 마찬가지로 무엇이겠니,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세모 되고요. 네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모에서 네모, 또 세모 네모 X좌표 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네모에서 세모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세모 콤마 1이기 때문에 세모 콤마 1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가 돼요? 성립해야 되죠. 와우, 그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 콤마 1을 대입해볼까? x 대신에 세모, 그러면 2 코사인 3분의 세모는 1이 되죠. 1. 그러면 양변에 2로 나누니까 코사인 3분의 세모는 2분의 1이죠. 자, 코사인은 언제 2분의 1 되나요? 우리 특수가 아는 거. 몇 도일 때 2분의 1 되죠? 60도일 때 3분의 파이일 때죠. 아하, 3분의 파일 때. 3분의 세모가 3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세모 값은 얼마가 돼야 되나요? 세모는 파이가 된다. 와우, 세모는 파이. 여기 x좌표 값은 파이입니다. 파이. 자, 코사인 함수는 아시는 것처럼 여기를 기준해서 대칭을 이룹니다. 여기 원점에서 여기까지 갈 때 파이만큼 갈 때 1이라는 함수 값을 가졌어요. 여기서 파이만큼 갈 때 1이라는 함수 값을 가졌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파이에서 거꾸로 파이만큼 갈 때 똑같은 함수가 1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6파이에서 거꾸로 파이만큼 가니까 6파이에서 거꾸로 파이니까 파이만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네모는 얼마입니까? 5파이가 되겠죠. 5파이. 여기에 5파이. 네모는 5파이. 세모는 파이. 그래서 길이는 5파이에서 파이를 뺀 4파이가 되겠습니다. PQ의 길이는 5파이에서 파이를 빼니까 4파이. PQ의 길이는 4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성질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5번 문제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와, 5번 문제 부채꼴이 나와 있는데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들을 다 이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있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꼴이 이제 여기 조그만 거, 큰 거 이렇게 두 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문제서 보니까 AB, 호 AB의 길이가 여기가 2파이가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는 3분의 4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ACDB 요 모양의 넓이가 5파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AC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라는 게 바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얘 구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선 저 큰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 그 다음에 작은 부채꼴의 요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부채꼴의 반지름을 R1,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을 R2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각은 이제 세타로 놓을까요? 세타? 각도는 세타라고 이렇게 놓고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호의 길이를 한번 이용해 보려. 호의 길이는 L은 R세타죠. R세타, L은 R세타 요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R1이랑 여기 세타랑 곱하면 2파이가 됩니다. R1 세타는 2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R2에다가 세타 각도 곱하면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두 개인데 식이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연립한다고 이제 R1과 R2 값을 바로 구할 수는 없지만 관계식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타만 남겨놓고 다 이항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양변에 R1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세타는 2파이 곱하기 R1분의 1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R2분의 1을 곱해볼까요? 그럼 세타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R2분의 1이 됩니다. 얘도 세타, 얘도 세타래.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어도 되겠죠?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어볼까요? 자, 그럼 2파이. 여기 말고 위에다 쓸까? 여기 너무 미치네요. 자, 여기 2파이 곱하기 R1분의 1은 3분의 4파이 곱하기 R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양변에 공통으로 있는 파이를 약분합니다. 파이
파이 약분했어요. 자, 그다음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는 이제 4가 있으니까 양변에 2분의 1을 한번 곱해볼까요? 양변에 2분의 1. 그러면 여기 이 약분돼서 우변에는 R1분의 1만 남습니다. R1분의 1. 여기는 2로 이렇게 약분하니까 3분의 2. 3분의 2 곱하기 R2분의 1만 이렇게 남게 되죠. 양변을 똑같이 역수치해볼까요? R1은 2분의 3, R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1과 R2는 저런 관계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R1과 R2 사이에 이제 관계식을 끄집어내봤고요. 두 번째는 이 넓이의 차이가 5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작은 부채꼴의 넓이랑 큰 부채꼴의 넓이는 5파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큰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볼까요? 부채꼴 넓이 어떻게 돼요? 부채꼴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죠. 근데 R세타가 L이니까 2분의 1 RL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LL 호의 길이 3분의 4파이, 2파이 이런 값을 알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의 차가 5파이가 됩니다. 라는 걸 표현해 볼게요. 큰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1 그 다음에 L이 얼마예요? 2파이라지 2파이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반지름 R2 자그마한 원의 호의 길이는 3분의 4 파이라고 했어요. 얘가 5파이가 된다고 했어요. 5파이. 잘 보이나요? 잘렸나요? 네, 조금 잘린 것 같네요. 다시 써볼까요? 2분의 1 R1 곱하기 2파이 빼기 2분의 1 R2 곱하기 호의 길이 3분의 4파이는 5파이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 양면에 공통으로 있는 게 누구냐면 파이예요. 파이. 그래서 파이 나누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여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 2가 있으니까 약분하니까 여기는 R1만 남습니다. R1 그 다음에 여기도 2 약해 약분하니까 2 돼서 3분의 2가 남죠. 3분의 2 곱하기 R2 빼기 3분의 2 곱하기 R2 그 다음에 여기 우변에는 5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R1, R2 두 개가 있는데 하나로 바꿔주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여기 R1 대신 얘를 쓰려고 보니까 2분의 3이라 3분의 2 계산해. 에이, 이럴 바에는 여기 양변에 3분의 2를 곱해볼까요? 3분의 2를 곱하면 여기 우변이 뭐네? R2만 남죠. R2. 우변에 여기 R2만 남아요. 그러면 여기 좌변에는 R1에다 3분의 2를 곱하니까 3분의 2 R1이 되겠죠. 아하, R2는 3분의 2 R1입니다. 그래서 대입해볼까요? 그래서 R1 빼기 3분의 2. 근데 R2는 뭐예요? 3분의 2 R1. 3분의 2 R1. 그래서 얘가 5. 이렇게 계산해보면 R1은 마이너스 9분의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니까 9분의 4. R1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9분의 4니까 9분의 5. R1은 5가 되죠. 그래서 R1은 9가 됩니다. 그럼 R2는요? R2. R1하고 R2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잖아요. 3분의 2에다 R1 곱하면 R2래. 아하, 3분의 2에다 R1 값이 얼마예요? 지금 9라고 구했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3으로 나누니까 3이 돼서 R2는 6이 됩니다. R2는 6. 그래서 이 큰 부채꼴의 반지름은 9가 되고 작은 원의 부채꼴의 반지름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친구를 빼니까 얼마예요? 3. 그래서 AC의 길이는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는 뒷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뒷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에 보시면 6번 문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할 때 사인 3승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3승 세타의 합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두 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선 근과 계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안점은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인 3승 더하기 코사인 3승에 있습니다. 사인 3승 더하기 코사인 3승 하니까 곱셈, 고식, 번역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필기를 할 때 사인 세타는 S, 코사인 세타는
C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두 개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두 분의 곱은 A분의 C 해서 2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알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얼마예요? 1이죠. 1.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자, 이제 두 번째 뭘 알고 싶냐면요. 우리는 사인 3승 더하기 코사인 3승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3승 마이너스 3 사인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인수분해하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기억나시나요? 우리 1학년 때 이거 했었는데 인수분해하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는 요걸 이용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아는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곱한 거, 더한 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입해보면 더한 거는 2a, 2a.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2a래.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전개해보면 먼저 이렇게 쏙 곱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4a제곱 이렇게 슝 곱하면 2a가 됩니다. 근데 a 값을 구해야 돼요. a 값 알 수 있나요? a 값 알 수 없죠?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구해볼 거냐면 이 친구를 갖다가 양변을 제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a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한번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좌변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코가 되고요. 여기 a 제곱이 됩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죠. 1. 요거는 1 더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a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2랑 곱하니까 4a는 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좌변에 있는 친구를 우변으로 뿅 하고 이항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1은 0. 인수분해 바로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일단 근의 공식을 근의 공식에 의해서 a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여기서 b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4 마이너스 ac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a를 뭐라 그랬냐면 음수라고 했어요. 음수. 따라서 a는 2 빼기 루트 5가 되겠습니다.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서 a는 0보다 작아요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a는 2 빼기 루트 5입니다. 자, a 값 이제 구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갖다 여기다 뿅 하고 대입해도 됩니다. 그런데 계산하기가 나 너무 싫어. 나 2 빼기 루트 5 제곱하는 거 하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여기 보면 a제곱이 4a 플러스 1이잖아요. 얘를 가지고 표현해 보려고 그래. 근데 a가 뭐라고요? 2 빼기 루트 5. 그래서 4 곱하기 2 빼기 루트 5 더하기 1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먼저 4하고 마이너스 루트 5를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4 루트 5가 되고요. 4랑 2 곱하면 8이죠. 그래서 여기 1 더하니까 9가 되죠. 그래서 a제곱은 마이너스 4 루트 5 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뭐 얘를 이렇게 제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4a 플러스 1을 식을 잘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죠? 그래서 계산 실수할 경우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한 걸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a 제곱이니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만 곱하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4. 여기다 마이너스 4 곱하니까 16 루트 5. 4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니까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죠. 맞네? 이게 맞나요? 이거 왜 구한 거랑 또 맞네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 여기가 여기를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a죠. 다들 그냥 생각하시는데 말을 못 하겠었네요.
아, 1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코사인 2a니까 당황스럽네요. 아, 창피해. 그래서 마이너스 a랑 이 마이너스 2a를 곱하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마이너스 4 루트 5에다 9 거기다가 이제 2를 곱하니까요. 마이너스 8 루트 5 더하기 1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니까 a가 이거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먼저 이 두 친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 루트 5 뭐니까 또 계속 왜 이러니? 계속 긴장했고 마이너스 8 루트 5랑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7 루트 5. 그 다음에 이 두 친구 계산하면 16이 되죠. 16. 그래서 16 빼기 7 루트 5. 이게 또 16 빼기 7 루트 5.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그래서 16 빼기 7 루트 5 답이 있나요? 네. 16 빼기 7 루트 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고 여기 인수분해 할 것인지 아니면 곱셈공식 이용할 것인지 이런 거 좀 잘 판단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고요. 7번 문제. 7번 문제도 각도를 네가 잘 바꿀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구구단 외우듯이 잘 외우고 있어야만이 잘 풀 수 있는데요. 자, 우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요. 먼저 코사인 205도를 한번 각도를 좀 다르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205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25도랑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코사인 205도를 어떻게 써요? 제곱했죠, 제곱. 그럼 이거 전체를 제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5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코사인 310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310도는 뭐랑 똑같냐면요. 코사인 50도랑 같습니다. 구구단 외우듯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제곱했으니까 여기 똑같이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요. 어떻게 되냐면 사인 제곱 25도 더하기 이 사인 제곱 50도 더하기 코사인 205도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제곱 31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바로 뭐냐면 코사인 제곱 25도랑 같고요. 이 친구는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50도랑 같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친구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 제곱 25도, 코사인 제곱 25도니까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제곱 50도, 이 코사인 제곱 50도 두 친구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2로 묶어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2로 묶어내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죠. 2 곱하기 1에서 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답이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3. 답 3. 그래서 1 더하기 2에서 답은 3이 되겠습니다. 7번도 결국은 야, 너 각도 잘 바꿀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좀 빠르게 느껴지시나요? 어차피 이제 동영상이니까요. 보시면서 속도 조절하시면서 한번 멈춤했다가 봐도 되잖아요.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잘 이렇게 천천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하게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를 풀어보래요. 다 좋은데 여기 사인이 사인 제곱이랑 사인 있는 건 참 반가운데 여기 각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 각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사인 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누구랑 똑같아요? 코사인 x랑 같죠. 코사인 x랑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사인 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코사인 x랑 같기 때문에 여기 대입해보면 y는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더하기 2가 되죠. 아니 여기는 코사인 제곱인데 여기는 사인이야. 여기는 코사인, 여기 사인이야. 그래서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사인은 S, 코사인은 C로 쓴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요 식을 이용해서 쟤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을 좀 이해하니까 사인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저쪽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2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뀌니까요. 1 빼기 사인 제곱 쓰시면 되고 빼기 사인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 전개해 보면 얘 먼저 써볼까요? 이렇게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여기 2 더하니까 4가 됐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최대값이죠, 최대값. S를 X라고 보면 X에 관한 2차 함수. X의 개수가, 최대 개수 음수가 위로 불러오죠. 꼭지점을 알면 최대값이기 때문에 얘를 완전제곱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사인 제곱 더하기 2분의 1 사인 더하기 4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요거 반의 제곱 2분의 1의 반 2분의 1의 반은 2분의 1이라 또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4분의 1 그걸 제곱하니까 16분의 1 없는 16분의 1을 더했으니까 다시 16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 항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2 사인 더하기 4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6분의 1을 곱하면 얼마예요? 8분의 1이죠. 8분의 1. 8분의 1이랑 4를 더해야 돼. 근데 4는 8분의 32랑 같죠? 그래서 8분의 32랑 8분의 1이랑 더하니까 8분의 3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in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sin은 항상 어디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값을 갖죠. 그래서 sin이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사이 값이 있으니까 만족시키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져요? 8분의 33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 8분의 33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8분의 3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이 삼각함수의 이제 그래프의 성질을 잘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 교과서 삼각함수 대단원 문제 보면 이거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풀어보고 교과서에 있는 대단원 문제 삼각함수 파트 펼쳐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sin x가 3분의 2를 만족하는 양수 x를 차례대로 a1, a2, a3 이렇게 또르르 써볼 때 그 주어진 시계값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야, 사인 그래프를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쭉.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그려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 1이 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 2파이, 여기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죠. sin x가 3분의 1이에요. 3분의 2 정도 되겠죠. 3분의 2. 3분의 1이면 여기 쭉 이렇게 3분의 1로 선을 그어보면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의하면 양수 제일 작은 거부터 여기 A1, 여기 A2, A3, A4 이렇게 해서 쭉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A1, A2, A3를 갖다가 더해보래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2를 곱한 다음에 더해보라고 했어요. 어쨌든 A1, A2, A3의 값이 얼마인지를 지금 구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값 중에서 sin x가 3분의 1 때 이 x값 알 수 있나요? 저 뒤에 삼각함수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 그냥 내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세타만큼 가면 sin x는 3분의 2가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a2는 어떻게 돼서 파이에서 거꾸로 세타만큼 가면
3분의 2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A2는 어떻게 돼서 파이에서 세타만큼 거꾸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A1이 세타일 때는 A2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자, 그러면 A3는 어떻게 되나요? 2파이에서 똑같이 얘는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서까지 갖고 여기서도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타만큼 갔을 때 함수값이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3는 2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필요는 없긴 하지만 A4 값도 한번 구해볼까? A4는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3파이에서 거꾸로 세타만큼과 함수값이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A4는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시계값 한번 구해볼까요? A1 더하기 2 곱하기 A2 더하기 A3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1은 우리 세타를 놨죠. 그러면 A2는 그때 A2는 얼마였습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고요. A3는 2파이 더하기 세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세타 더하기 요거 전개하니까 2파이 마이너스 2세타 더하기 2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세타가 2개 마이너스 세타 0 되고 2파이 더하기 2파이는 4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수하게 안 할 때 이거 나올 때는 이제 그래프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는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기와 대칭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10번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부등식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작거나 같은 데는 범위를 구해보래요. 자, 이거 그래프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흰색으로 지금 그린 게 사인이거든요. 사인. 그래서 이렇게 파이, 여기 2파이,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그래프도 잘 그려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정성스럽게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내가 코사인 x를 노란색으로 그렸어요. 와우.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파이에서 여기 파이 사이에 코사인 x가 더 큰 거. 코사인 x 더 크다는 건 뭐니? 노란색으로 그렸으니까 노란색이 언제 위에 있나요? 라는 거죠. 노란색이 언제 위에 있어요? 보니까 노란색이 언제 위에 있냐면 요 점에서 여기서부터 해서 요 점에서까지 노란색이 위에 그랬죠. 코사인 x 여기서 큰 거죠. 여기 좌표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얼마가 되나요? 45도일 때 사인 x랑 코사인 x는 45도일 때 서로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45도가 되는 거죠. 45도.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원점에서 4분의 파이만큼 가서 서로 만났어요. 함수값 서로 같아요.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요. 루트 2분의 1. 여기는 함수값이 여기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여기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맞나요? 삼각함수는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만큼 얼마만큼 가야 돼요? 4분의 파이만큼 가면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x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여기에 x값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요 사이값이 될 때 사인 x는 코사인 x보다 작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한참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11번. 아이고. 네,
우리 11번. 예. 갑자기 종이 치네요. 11번 그만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좀만 참아주시고요. 그렇다고 이거 금방 끄시면 안 돼요. 자꾸 다 들려는 친구가 있는데, 창 닫지 마시고 끝까지. 혹시 음소거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화면만 띄워놓고 이제 다른 거 보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종이 바꾸면 어떡하지? 네. 중간에 끝에 이번 중간고사 답이라도 한번 불러준다고 말하면 이제 끝까지 들으시려나 모르겠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11번 문제 보면요. 이런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지 않을 때 세타 값의 범위를 구하라. x축하고 만나지 않을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게 만드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판별 d를 써볼까요? x의 개수가 다행히 짝수 2의 배수니까 짝수 공식을 쓰면 b제곱, 여기는 루트이죠.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세타, 얘가 음수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를 이항하니까 4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2보다 작아요. 즉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범위는 0하고 2파이 사이죠. 0보다 커나고 2파이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 마이너스 1.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요. 저거 냈을 때 x 좌표를 구하면 되겠다. 여기 세모, 네모, 여기 x 요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음수인 거 바로 모르니까요.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이 되나요? 60도죠, 60도. 3분의 파일 때, 3분의 파일 때 2분의 1이죠. 3분의 파일 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 2분의 1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요 3분의 파이예요. 자, 그럼 원점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갔을 때 2분의 1이에요. 원점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가면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가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잖아요. 그러면 요 파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야 돼요? 3분의 파이만큼 가야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파이에서 거꾸로 3분의 파이만큼 가서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갔어. 그러면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가 세타죠. 여기서는 기호가 즉싹 세타가 요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계산하면 3분의 2 파이, 그 다음에 요거는 3분의 4 파이.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요 범위 내에 있어야 주어진 요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고 주어진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이번 1차 지필평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